지난 27일 권순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거의 중심에 주민이 설 수 있게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용덕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연말연시에 각종 선거 관련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북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한해 추진 업무평가와 내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실국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0대 위원장으로 호선된 권순일 위원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권순일 신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의결됐는데요. 취임식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책임감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임식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20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권순일 신임 위원장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 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 대전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 대법원 수석연구관,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4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권순일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뿌리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이번에 7번째를 맞이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중심에 주민이 설 수 있게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절차는 확고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 참여의 편리성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지역 정치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는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서 시작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순일 신임 위원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취임식 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과 함께 현충원 참배에 나섰습니다. 이번 20대 권순일 신임 위원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욱 공정한 선거, 국민에게 신뢰받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해 1년 3개월 동안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선거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선거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국민 신뢰를 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김용덕 위원장은 올해 선관위는 대통령 권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엄중한 상황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 권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엄중한 상황에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참여와 희망, 공정과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선거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역대 어느 선거보다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권자 중심 선거 문화 실현과 선거연수원 수원 이전, 선관위 지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확대 정착 등을 함께 성과로 거론하면서 짧은 기간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합심하여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소임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관위를 떠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연말연시에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안내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 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법규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직접 소통하는 법규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연말연시 인사 등의 명목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 내에 전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의 후원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입후보 예정자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기타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 또는 선거법령 정보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선거연수원에서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실국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올 한해 추진 업무 평가와 향후 발전을 논의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실국장 워크숍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실국장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비롯해 중앙실국장까지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내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사무총장님이야 중앙 간부님과 그리고 직원 대표인 행가위 위원장님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내년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데 이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 준비와 함께 함께 실시될지도 모르는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한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실국장 워크숍은 총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는데요. 성공적인 리더십, 선거와 정치 관련 흐름 등에 관한 외부 강사들의 강의에 이어 정보기반 과장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거관리위원회 중장기 정보화 전략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김대년 사무총장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붐이 일기 시작한 선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의 관심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이것이 뿔뿔이 민주주의, 여기 동네 민주주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 전파가 되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민주주의, 대민주주의의 어떤 성공을, 발전을 가져오는 그 중요한 징검다리가 이번 지방선거예요. 김 사무총장은 선거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던 19대 대통령 선거의 관심을 다가오는 지방선거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작성 관련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중앙과 일선 현장의 협업과 소통을 강조하며 선거관리 목표 설정에 대한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토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작성, 현안 토론 등으로 이번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해 추진했던 업무를 되짚어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내년 주요 업무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이번 워크숍이 성공적인 업무 추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인사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상급 이상 4급 및 5급, 6급 이하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수여식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407호 대회의실에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3급 이상 대상자 47명, 4급 및 5급 대상자 99명, 6급 이하 대상자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임용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멋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기대해 봅니다. 2018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신년음악회가 지난 27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음악회는 소통 공감을 통한 아름다운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신년음악회는 대중가수와 성악과의 협연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큰 갈채를 받았는데요. 아름다운 선거를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2018 아름다운 선거 신년음악회 현장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위원회 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가수이자 서울종합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박선주 교수, 성악가인 조미경 국민대 음대 교수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가요와 성악의 만남, 두 음악인의 아름다운 선율은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신년음악회. 이번 음악회가 아름다운 선거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위원회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순창군 의회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창군 의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는 배우자 공모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0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과 동법 257조 기부 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위반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 신문활용교육 워크북 민주시민 역량과 선거 패스포트의 대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합니다. 워크북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방문하고 싶었던 선거 정치 관련 기관을 찾아가 민주주의 현장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을 카메라에 담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홍보 영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연수 및 모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유권자의 역할과 바람직한 정치 참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한 명의 유권자에게 7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특성에 따라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올바른 투표 방법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대 선거 사진전을 개최해 아름다운 선거에 대한 가치와 감동을 전파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2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사항, 선거 사무 일정 등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동호회 선거사랑 나눔이는 지난 20일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아동 양육시설을 찾아 경상남도 선관위와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선거사랑 나눔이는 경상남도 선관위와 구시군 선관위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2010년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주요 단신입니다. 조민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간추린 단신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당원 선거, 세종 도렛마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선거 등 총 48건, 선거인 28만 3,647명의 온라인 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여성단체 및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 수업을 지난 27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사회복지 관련 법률, 정책법무, 법치행정 등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선거동평 경제욱의 시리얼. 오늘의 주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합니다. 경제욱의 시리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처럼 꽃은 시나 실생활 언어 속에서 아름다움이나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일상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꽃. 그러나 알고 보면 꽃의 아름다움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을 위해 꽃가루를 날라다 줄 곤충을 유혹하기 위한 것. 꽃의 입장에서 인간들의 이런 오해쯤은 무지에서 비롯된 아전인수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말 못하는 꽃이라도 도저히 참기 힘든 것이 있다면 사회적 약자를 꽃으로 비유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아닐지. 옛날에는 화류계 여성을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고 불렀고,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회사 여직원을 부서의 꽃으로 비유하는 악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뜻 없이 쓰는 꽃이 비유에 여성 비하나 남성 우월 같은 폭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7년 올해의 인물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미투, 나도 당했다. 이들이 벌린 미투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성폭력, 성추행이 이루어져 왔는지 많은 사람이 목도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하나.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미투 캠페인의 열풍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는 왜 닿지 못하는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국민 어머니로 불리는 배우 김혜자 씨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저자 김혜자 씨는 이 책을 통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단호하게 반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폭력인지에 대해서 늘 자각하고 깨어 있으라고 준엄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이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때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대명사로만 사용되는 그야말로 꽃 같은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 보자는 소리 없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이 폭력과 무질서로 변질되지 않도록 어떠한 자각과 노력을 해야 하는가? 유권자인 국민과 정치권은 선거를 통해 다음 세대에 꽃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욱의 시리얼이었습니다. 다음은 선거에 대한 상식과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선거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보팅에 대해 조민지 아나운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 PC나 모바일 기기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요. 투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K보팅이 있기 때문입니다. K보팅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K보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관 단체 선거에 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 관리 및 관리자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온라인 투표 서비스 K보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 서비스 K보팅은 2013년 10월 KT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으로 기존 투표 방식처럼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진행하던 것과 달리
PC나 모바일로 본인 인증 후 즉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하려면 선거를 관리할 이용자가 전용 사이트인 K보팅 사이트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유권자들은 선거인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입하게 되고 관할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각 선거인에게 고유 인증번호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유권자는 이를 받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 www.kvoting.go.kr에 접속해 후보를 선택합니다. 유권자가 투표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화면을 몇 번 클릭하거나 터치하는 것으로 투표가 끝나고요. 개표도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투표 서비스 K보팅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체 선거보다 공정성이 높고요. 선거 관리인, 투표소, 인쇄물 등이 덜 들어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종이 투표의 경우 반드시 투표소에 가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 반해 온라인 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조합 투표,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경선 과정에 K보팅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경선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선거인의 투표 보호를 위해 할당된 선거인 개인별 주소의 정보의 로그인 차단,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암호화 통신을 통한 투표값 전송, 투표 종료 7일 후 투표 데이터 자동 삭제 등이 바로 그 기술입니다. 특히 개개인의 투표 참여 기록과 투표 결과를 서로 연결할 수 없게 구성돼 있어 투표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투표 K보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의 법률가이자 독립운동가 정치가로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이자 11대 상원의장, 세 번째 총리였습니다. 1965년 대통령이 된 뒤 21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1972년 계엄령을 공포해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하는 등 독재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필리핀 대학교에서 법률학을 전공했고 1936년 변호사가 돼서 활동하다 정계에 진출합니다. 1946년 마누엘 로하스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보좌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보좌관직 사임 후 필리핀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거쳐 1965년에 필리핀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밀려나자 상원 의장직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필리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1965년 12월 30일 제10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공산주의 체제 하에 국가들과도 외교를 맺었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사회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어 1969년 재선되면서 대통령직을 연임하는 최초의 필리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에서는 의욕적으로 시행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경제사정 악화와 개혁 실패 등에 부딪히고 공산주의 세력들과 학생 운동가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이에 분노한 나머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은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정적과 언론인을 투옥했습니다. 1986년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자진 사퇴하고 하와이로 망명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한 그의 정치 생활은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만 남겼습니다. 1960년 12월 31일은 부정선거 처리법 및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60년 3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 선거사 사상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인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이 제정됐는데요. 1960년 3.15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선거 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습니다.
부정선거처리법은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해로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 입법입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공화국 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거든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하게 됩니다. 또한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도 1960년 12월 31일 제정됐는데요. 이 법은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반민주 행위를 한 자의 공무원이 되는 자격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따른 4월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발족했는데요. 부정선거 관련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4.19 부상자 등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는 사태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60년 11월 헌법을 개정해 소급 입법에 의한 공민권 제한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민권 제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선거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